그러니까 저쪽이 던지고 있는 카드 중에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우리 후보자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비난 비방 작전이었는데 사실 그 최전선에 계신 분이 사실 양문석 후보입니다. 근데 이게 양문석 후보한테 이게 다른 쪽에다 막 이게 던지다가 다른 쪽에 던지는 게 자꾸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국정 얘기하면 한동훈 얘기 나오고 나경원 얘기 나오고 뭐 부동산 얘기하면 또 뭐 그 이외에 여러 뭐 나머지 후보들은 국짐 후보는 거의 다 부동산이야. 그래서 우리 그 나경원 같은 경우에도 24억 집 있다고 총경 출신 24억 집 있다고 유삼영 총경 지랄을 했었는데 그 얘기도 쏙 들어간 거예요. 그럼 너네 집은 쥐는 너는 왜 타워팰리스 사는데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그럼 쥐는 그렇죠. 그 지는에 지금 안 걸리는 게 아무도 없어요. 양문석 후보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 심지어 새마을금고에서 우리 이상 없이 대출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용들을 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자면 양문석 후보가 집을 사는데 그때 대구예요. 집을 사는데 돈이 대출이 너무 많이 껴있고 비싼 대출이 껴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50%밖에 못 받은 대출 어떻게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1, 2금융권하고는 정산 방식이 다르니 일반 대출로 말고 사업자 대출로 해서 성인인 따님 이름으로 해서 이걸 받읍시다 라고 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받은 행위를 이미 인정을 했고 신고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집 사는 데 있어서 집을 샀고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이 있다라는 부분을 신고를 다 해서 알려져 있는 건데 갑자기 이거를 불법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네들은 그런 대출 무리한 제3금융권 대출을 쓸 필요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대출하고 있는 게 일종의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어떤 그 대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3금융권에서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서민들 안에는. 근데 양문석 후보가 이거를 받았다는 이유로 심지어 검찰도 아니고 금감원이 나섰어요. 금감원이 일부 국회의원 후보자의 대출 문제를 직접 나서갖고 계산을 하겠다고 이걸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털고 있는 겁니다. 언뜻 그리고 그걸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런 수사는 처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박효가 제가 더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서 총선 전에 제가 결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처음에는 자 그럼 내가 이거 내가 불법 없는 건데요. 만일 이거 우리 불법이라 그러면 우리 저기서 사업자 대출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이라는 게 사업 목적으로 돈을 받는데 담보를 제3자나 뭐냐 본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넣어갖고 신용대출을 보태서 받을 때 이런 결과들이 생기는데 만일 이걸 불법으로 취급해버린다고 치면 전국에 있는 새마을금고 대출을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수십만 명이 현재 불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석 후보는 계속 사과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을 팔겠다고도 내놓고 이 조치를 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조지니까 처음에 새마을금고도 이상 없다고 했다가 한 달 안에 갚으라 그랬대요, 대출은. 갚으면 되지. 집 팔아서 빚내서 갚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갖고 어떻게든 민주당 후보 하나를 죽여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지. 이것도 진은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은 여기 하나도 안 걸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조국 장관 자녀들 그 입학 비리 문제 얘기하면서 문제 삼으면서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을 사실상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어렵게 자영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이걸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내가 정부에 의해서 지금 범죄자 되게 생겼네? 나도 지금 그럼 이거 날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나중에 도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심어줘 가면서까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 뭐 국정 문제, 뭐 조국 혁신당 쪽의 비례대표 후보의 국정 문제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김한란 얘기에 관한, 그러니까 뭐 이대생들하고 같이 해갖고 뭐 여성 비하 문제를 해갖고 이걸 갖고 문제 삼아서 사퇴해라 어쩌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런 시도들이 김한란에 대한 친일 행적, 그리고 그에 관련된 과거사, 이런 이걸 것들도 제대로 예, 부각시키는. 제대로 부각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여기에 뭐 이대생들이 동조해갖고 시위를 한다 그러는데, 오히려 이대생들이 부끄러운 동문으로 자기네들이 선정했던 사람 중에 하나 김한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 총학생회에서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어요? 뭐 김준혁 후보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며 많은 이화인들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면서 뭐 이화여대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으로 정쟁을 확산시키는 일을 만들지 않기를 요구한다고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근데 냈습니다. 김준형 그게 총학생 말은 그 얘기는 부적절하게 더 이상 떠들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요. 김준형 씨는 역사학자입니다. 김준혁 김준혁 교수님이었죠. 교수는 역사학자예요. 교수였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의식이 훨씬 더 확고하고 자료가 많고 배운 게 있는 분이에요. 이화여대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이 아니라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과거 이화여대가 관련이 있었고, 그게 왜 이화여대에 대한 부적절한 내용입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주목되고 있는 낭낭클럽 아니에요. 실제로 영어 할 줄 아는 이대생들을 데려다가 미 장교하고 같이 같은 자리에 데이트를 시켰대요. 그리고 본인들은 빠졌답니다. 둘이서 커피만 마시면서 플라토닉한 대화를 나눴을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김준혁 교수가 일종의 성상납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이 말하자면 일종의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죠. 이화여대 총동문회는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과거 김한란 초대 총장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서 역사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지성인의 자세죠. 미 군정이 김한란에 대해서 마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중 간첩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정부에서는 그 자리에서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정부에 좋은 쪽으로 제공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중 스파이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뭐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이거를 수집해주는 정보원이었다고 공식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지적 중에, 아니 둘이 클럽에 들어가서 만나기만 했지 성산납은 안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는 이준석이랑 똑같은 변명이에요. 결국 따져놓고 보면. 이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대의 명예도 그렇고 김한란 개인의 명예도 그렇고 우리 과거사에 대한 부분 안에서 부끄러운 부분을 파헤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걸 갖다가 앞뒤 안 가리고 전부 다 확대 재생산을 해갖고 오로지 이 모든 게 민주당 때문이고 민주당의 잘못이고 뭐래? 민주당 후보의 자질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아니, 이대 총동문회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이대에는 사학과 없습니까? 이거 역사 전공하시는 분들 없습니까? 명명백백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그게 왜 이대를 욕보이는 거야? 저는 그게 이대를 욕보이는 거야. 박근혜가 서강대 출신이라고 해서 서강대를 욕보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김한란 동상 빼자고 정문화에서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친일부역자 명단에 올랐으니까 제명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김한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방탄이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배경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는 시비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네들은 잘하고 있어. 이걸 통해 갖고 우리가 민주당 국회의원 하나 날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놓고 있는 거예요.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수십 표, 수백 표를 던지고 있는, 지들이 포기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민주당의 이번 경남, 부산 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선거혁명에 어떤 정점을 찍힐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비롯한 투표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찍더라도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는 정말 역사와 국가를 위한 엄청난 손실을 일으키는 거고 본인들의 손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팬들도, 지지하던 팬들도 자기 스타가 범죄자가 되면은 손절해요. 지지 철회한다고. 이대도 김한란이랑 선을 긋는 게 맞는 겁니다. 언제까지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김한란을 이대와 동일시합니까? 김한란 이꼬르 이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대가 부끄러운 게 아니면은, 김한란 이꼬르 이대가 아니면은 이화여대 총동문회는 이딴 식의 말도 안 되는 변명문을 내놓을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투표율을 올리자, 그리고 민주당으로 몰빵 1번, 3번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이 1395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실 문제고 13에 저희는 몰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송작가 TV에서 경품 하나 걸라 그래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생각난 건데, 만일에 이번 23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70%가 넘는다고 하면 이제 10일 날 저희가 개표 방송을 할 거거든요. 11일 날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송작가 네이처 비누 칫솔 치약에 대한 50% 세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고 드릴 거예요, 그냥. 왜? 대신 택배비는 여러분이 내셔야 됩니다. 원래는 무배였는데 내가 50% 깎아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쫙 풀 테니까, 네, 70% 달성하게 되면 저희가 치약, 칫솔 1년치 그냥 여러분들한테 재고 있는 거 다 풀어드릴게요, 그냥. 이거 직원분들이랑 상의된 건가요? 지금부터 해야죠, 이제. 지금 방금 생각하신 네. 거죠. 지금부터 이제 홈페이지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우리 직원이 또 그런 질문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요. 직원 아닌데. 그러면 69%면 어떻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네. 69%면 25% 아니면 네. 아무튼 70%를 넘겨야 50% 할인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네. 분위기면 70% 그냥 넘을 텐데요, 라고. 그러면 뭐 1년 동안 장사 날리는 거죠. 맞아요. 네. 깔끔하게. 왜요? 재고 털면 됩니다. 그리고 질질 짤게요? 아니, 아니면 그때는 잠깐만, 이번 기회에 아예 이국장 못 나오게 해서, 야, 출연료 덜 왔는데 그거요. 갑자기 오늘 아니, 그래서 그 조건만 달게요. 사실 지난번에 그 10만 대 행사해갖고 그때 울었던 거는 물건값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택배비 때문에 울었단 말이야. 택배비 때문에. 아니, 나는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할 줄 알았는데 12,000명이 넘게 해가지고 그걸 택배를 내가 물고 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치고 자꾸 울고, 사고치고. 그러니까 울냐고. 이번에는 택배비는 내시되 저희가 50% 할인을 여러분한테 공약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김 선자님이 아직 정신 못 차린 송 작가. 다들 모든 말리잖아요. 상품 아니에요. 송 작가의 마을 고유 브랜드인 PB 상품인 치약 칫솔 비누에 대해서 50% 할인 행사를 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24시간 동안 한번 진행을 해볼랍니다. 24시간 동안. 네. 야, 그래도 머릿속에 순간, 이거 계속 며칠 동안 했다면 거들라겠지 생각이 들었나 사실은 보네. 12시간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는 야료가 있다 그럴까봐.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한테 공약으로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뭐 내가 누굴 뽑아도 상관없는. 그러면 투표율 약속해. 70%. 약속해. 뭐.
울지 않는다. 택배비만 주시면 안 운다고 약속해. 물건값은 이미 저희가 다 지불하고 사놓은 거기 때문에 안 운다고 약속하라고. 안 웃게. 네.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예, 드리겠습니다. 울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여러분 참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표하세요. 여러분들이 70% 이상 달성해 주시면 제가 창고 개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요. 200석 되면 해요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우리 그 얘기,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개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만일 200석이 가능하다 그러면 200석 이벤트는 따로 그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커지고 저는 있네요. 투표율에만 지금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